예, 오늘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부담부 증여라는 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만약에 7억 원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에 대출이 3억 원이 있고, 대출 7억에서 3억을 뺀 나머지 4억 원을 자식들한테 살아생전 이제 증여하실 때, 요게, 그 일반 7억 원 전체, 채무가 없는 상태, 일반적인 7억 원짜리 아파트 아들한테, 부모님의 아들이 준다고 사례를 드릴게요. 그냥 줄 때와, 그리고 그쪽에 대출이 있을 때, 부담부 증여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할 경우에 세금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담부 증여를 하시는 거는 요즘 제가 이런 사례를 많이 봤는데, 아무래도 세금을 좀 절세하시려고 이렇게 쓰시긴 쓰세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될 것은, 작년에 우리가 대전에 아파트가 많이 올랐잖아요. 가격이 급격히 오른 거는 부담부 증여를 하더라도 7억에서 3억을 뺀 나머지 4억을 증여세를 내고 나머지 3억은 양도세가 나오죠. 여기까지는 아시는 분들이 아마 50대 50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세무의 기본 골격은 양도 차익이나 증여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누진제로 세율이 높아진다는 게 있습니다. 이건 합리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누진제다. 그래서 가격이 급격히 단기간에 많이 오른 것은 부담부 채무 증여를 하시더라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절세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서두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양도세 내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부담부 증여로 해가지고서 7억 원에서 3억 원 빼니까 4억만 그 증여세 내실 줄 알고, 제가 아시는 제 친구들이 이렇게 문의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양도세 내셔야 됩니다. 한번 사례 한번 보고 바로 들어갈게요. 자, 시세 7억짜리 아파트입니다. 7억짜리에다가 채무가 3억이 있고 나머지 3년 전에 3억 5천 취득했다고 생각할게요. 그런데 3억 5천 줬던 것이 7억이 됐어요. 그 대전시 실제 있는 사례죠. 자, 증여재산이 7억 원입니다. 그냥 증여 다 했을 경우 채무 부담 없이. 그리고 증여재산 공제, 아들은 이제 5천만 원이잖아요. 빼고 하면 과세표준이 6억 5천에다가 세율이 구간을 보니까 구간이 30% 구간입니다. 그래서 1억 9,500, 거기에다가 누진 공제액이 또 붙죠. 그래서 6,500 하니까 산출세액은 1억 3,500에서 증여세 세액 공제라는 게 또 받죠. 확 빼주니까 1억 2,500이 나옵니다. 이런 계산식은 세율표를 인터넷만 보시면은 바로 다 잘 나와 있어요. 이거는 제가 뭐 새삼스레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필요는 없고, 단지 제가 키포인트를 드리는 거는 대한민국의 아파트가 통상적으로 2억에서 7억이잖아요. 1억에서 7억, 서울시 빼고요. 그렇게 되면 양도 차익이라는 게 통상적으로 35% 아니면 38, 요 구간에 많이 걸립니다. 35%에서 38% 정도. 거기에다 지방세 들어가죠. 10% 들어가면 세금이 반이다. 증여세 같은 경우에도 1억 원 이하가 10%를 제외하고 나머지 5억에서 10% 구간은 20%입니다. 20%. 10억 원이 넘어가면 30%고요. 근데 이거는 뭐 세액공제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하여튼 그거에만 중점을 두시고요. 이제 부담부 증여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1억 2,500 나오는 게 채무액 3억을 뺍니다. 그래서 증여과세액이 4억 원이 되는 거예요. 뭐 줄겠죠, 당연히 누진제에서. 그래서 아까 세율이 30% 하던 게 20%로 뚫어진 거예요. 요게 관건이에요. 요게 30% 하던 게 20% 줄었다. 요거 채무액을 빼니까. 그래서 어떻게 계산을 합니다. 당연히 이제 증여재산 공제, 아들한테는 5천만 원 빼고 3억 5천에다가 세율이 낮아졌네요. 1억 9,500이 30%던 것들이 20%, 7천만 원에서 누진 공제액도 떨어져가지고 1억 2,500 하던 것이 5,500으로 확 떨어졌죠. 반 이상이. 그런데
여기에서 나머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3억 원에 대해서는 양도세 내야 되는 겁니다. 양도세라는 것은 어떻게 내야 되냐? 7억 원에 대한 3억 대출금액 3억은 3억 나누기 7 하면 43%입니다. 전체 재산 가액에서 부동산에서. 그래서 3억하고 취득가액은 또 3억 5천을 3억 5천을 했잖아요. 3억 5천에 43%가 1억 3천이 됩니다. 이게 취득가액이 됐죠. 안분을 한 거예요. 안분. 그래서 장기보유공제 있죠. 그래서 24% 받고 양도차액은 1억 3,800. 기본공제 250만원 1인당 그 1년에 한 번씩 받는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과세표준은 1억 3,600. 세율은 35% 구간에 양도세 구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누진공제, 산출세, 지방세 10%에서 토탈 3천만원. 그러니까 5,500하고 3천. 토탈에서 단순 증여할 때는 1억 2,500에서 요 두 개 증여세 내려간 거하고 3억 원에 대해서 증여자가 양도세를 내죠. 양도세 합쳐가지고서 토탈에서 8,500이 됩니다. 8,500. 5,500 더하기 2,900. 그러니까 8,500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1억 2,500. 단순 증여했을 때 부담부 증여 없이는. 그래서 요거 같은 거 부담부 증여에는 채무액을 뺀 증여세액을 구하고 그 다음에 증여자의 양도세를 합산해서 더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1억 2,500에서 8,500 빠니까 통상적으로 절세가 4천만 원 되죠. 자, 여기에서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조심하실 게. 저 채무부담은 누가 한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준 거죠. 아버지가 아들한테 준 겁니다. 좋은 것만 쏙 받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저 대출 상환을 아버지가 했다. 그러면 증여세 나옵니다. 증여세. 3년에서 5년 동안 이거 세무서에서 관리합니다. 쏙 빼놓고 이렇게 절세해놓고 이렇게 세법을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건 좋은데 탈세 목적으로 누가 봐도 30세 이하 아들한테 이렇게 증여를 하고 몇 년도에 대출 상환한 걸 보니 아버지가 했다. 이럴 경우에는 세법에서는 가만히 안 둬둔다. 이거 중점 사항입니다. 이거 유의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채무 상환은 아들이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하게 되면은 다시 세금을 계산을 해서 증여세액을 그 발생했었을 때 시점에서부터 또 법정 이자해 가지고 그 가산세가 나오죠. 그게 또 큽니다. 이게 몇 년도에 갑자기 툭 터져요. 그래서 이게 너무 세금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시뮬레이션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이제 자기가 발등 찍는 격입니다. 요거 반드시 유의하셔야 됩니다. 채무 부담은 상환은 누가 해야 된다? 수증자가 아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